예, 어제 시장에 또 제법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 또 움직임과 함께 주가는 좀 상승세로 강하게 돌아서고 있는데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MSCI 관련된 매물 가능성 얘기했지만 그러기에도 사실 어제 외국인들 매도는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았고요. 네. 오늘은 좀 다른 모양새를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 중심으로 시장 좀 읽어주십시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 1조 6천억에서 2조 원 가량의 매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사실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상됐던 외국인의 매도였고요. 또 이 부분을 개인 수급이 또 충분히 받아냈다는 점에서 참 대단한 시장이었습니다. 어제 그 40포인트 가량 떨어진 부분들이 오늘 결국은 이제 다시 되돌림 현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여기에서 매도세로 돌아서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일단 그 선물을 대규모 순매수하고 또 현물까지도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은 2008년과 2009년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합니다. EM 당시 주식으로 2010년 말까지 계속 자금이 유입되면서 한 2년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볼 수 있겠고, 2009년 3월에 바닥 찍었던 외국인의 코스피 주식 순매수가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이후 외국인들이 약 7조 4천억 정도의 코스피 순매수를 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9%까지 올라갔던 이후에 코로나 직후 이후에 32%대까지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36%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요. 평균 정도 수렴으로 한다면 한 37.4% 정도 수렴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정도 평균 구간에 수렴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약 25조 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고, 고점인 39%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간다면 약 2배 가까이, 이 부분에서 2배 가까이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11월 초 같은 경우는 신흥국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이루어졌지만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만도 아니고 그리고 신흥국도 아닌 한국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다는 점에서 약간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원화 강세 구간에서 좀 더 갈 수 있는데, 환율 구간은 아마 조금 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지금 우리 경제 지표가 아마 신흥국 중에서도 글로벌에서 굉장히 좀 높은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원화 강세가 좀 더 글로벌리 지금은 좀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는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유동성도 워낙 좋고요. 기관의 매도가 크게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업종이 어닝이 내년에 좋아지면서 주가 부분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흐름으로 12월 전망해 주셨고요. LG화학의 그 전지사업 부분,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오늘 새롭게 출범합니다. 비상장이니까 여기에는 뭐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LG화학이나 배터리 업체 매출의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이제 구주 매출 현금 유입을 통해서 특별 배당 형식으로 존속 법인에다가 이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사실 이걸 바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일단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LG의 손자 회사로 들어가고요.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된다면 100% 지분을 취득해야 됩니다. 해외 기업과의 어떤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기업 지분 일부 취득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 2차 전지 밸류 체인 관련된 M&A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M&A 같은 경우는 그 LG 화학 또는 지주회사 LG가 아마 M&A를 담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SI 유치라든지 IPO 등으로 이제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상장 가능성이 좀 더 넓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글로벌리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탑티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 시장 상장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SI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협업을 강화하면서 아마 그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IPO보다는 SI 유치가 좀 더 주주가치 제고에는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IPO도 결국 해외 쪽에서 IPO를 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 평균 EV 에베타 적용을 한다면 아마 신설법인 가치가 약 45조에서 46조 정도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능력과 수주 잔고 측면에서 지금 CATL
CATL보다 아마 LG화학 관련된 2차 전지 부분이 훨씬 더 높게 지금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가총액이 약 78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2차 전지 관련된 시설법인 가치가 45조에서 46조라면 CATL 정도로 버금가는 부분을 따라가야 될 텐데요. 약간의 그 차이점은 CATL 같은 경우는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율이 지금 현재 LG화학 내보다는 좀 더 높다는 점인데 LG화학의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CATL의 OPM을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마 신설법인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간다는 점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운명을 결정까지는 아니겠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법원의 결정이 이제 나오고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강세고 특별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가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노이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결정 사항하고 사실 그 이후의 흐름들을 특별히 대한항공이 어떻게 가져갈까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정부 혈세로 이제 뭐 어떤 부분을 한다는 점 때문에 이제 반대 여론도 좀 있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고용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여객 시장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가장 크게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뭐 더 나빠질 이유가 없는 상태까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여객 수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류 화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 대한 물류가 결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 외에 해외 업체 한 2군데 정도 항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글로벌리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은 대한항공을 주목할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의 자회사 합산한 국제선 여객수 점유율이 약 48.9%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뭐 글로벌 1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객 수요 회복이 한 향후 이제 1, 2년 정도 내에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대한항공의 수혜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 대한항공 기존 주주들이 주가의 희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 3월 4일로 예정된 유상증자에서 발행될 주수가 약 1억 7천만 주 정도입니다. 현재 기존 발행 보통주 주식 대비 100.3%나 되기 때문에 희석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유상증자 신주 1차 발행 가격이 14,400원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를 비교한다면 40% 이상 지금 할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진칼의 지분 경쟁 상황이 대한항공의 어떤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한진칼 일대 주주인 KCGI 같은 경우도 지금 인수 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반대의 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상당히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한항공 자체의 어떤 기업 손익 개선도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어두운 면으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 더 얘기를 뭐 하고 싶어도 몇 가지 얘기하다 보면 질문을 다 못해서요. 네. 어제 포장 제지주 골판지 업체들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단계 좀 오른 겁니까? 추가적인 또 이 매력이 있습니까? 네, 뭐 골판지가 지금 상당히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으로 이제 온라인 택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골판지 관련된 부분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쿠팡의 그 온라인 결제 금액도 뭐 전년 대비해서 막 약 7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택배 기업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택배 물량이 뭐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쿠팡의 배송 기사 같은 경우에도 하루 배송 물량이 2019년 11월에 최고 180가구 정도였는데요. 뭐 올해 이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72%나 급증하면서 상당히 좀 높은 그 온라인 택배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글로벌 폐지 수입 1위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폐지 수입을 금지하는 환경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폐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폐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서 골판지 업계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택배 물량 증가 때문에 일단 제지 가격 관련된 부분에서 제지업체가 수혜를 보는 상황입니다.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아시아제지라든지
테린 포장, 그리고 신대양 제지, 삼보 판지, 그다음에 한국 수출 포장 등이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골판지 업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고 또 소비자들이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배송에 대한 단맛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택배 시장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는 성장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매출 증가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온라인 쇼핑 증가라든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관련된 트렌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백판지 업체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트에서 살 때와 쿠팡에서 살 때 포장지가 어떻게 달라지냐 부분인데 물론 백판지는 이제 외부 포장 박스가 아니라 이제 내부 포장지로 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판매량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백판지 업체 중에서는 한솔 재질이라든지 깨끗한 나라 정도가 볼 수 있겠고 매출 안정성만을 본다면 세하라든지 한창 재지 정도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골판지라든지 제지 업종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류 관련주라든지 이 테이핑하는 테이프 관련주도 동반 상승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사용자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상승 탄력은 조금 윗꼬리를 달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백신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 되는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서정진 회장께서 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남기지 않고 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해가지고 이게 돈을 안 남기고 팔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익성에 그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센티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모멘텀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는데요. 아마 이제 1공장 증설분이 본격 가동되면서 생산 효율 개선으로 귀결된 부분으로 갔고요. 최근에 이제 테바사의 아조비 CMO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공장의 탄력적인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 코로나19형 치료제 개발 이후에는 생산이 대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장 운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작업으로서 약간의 그 생산 효율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그 2021년 상반기 유럽에서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 휴미나 바이오시밀러가 있는데 아마 21년 하반기 본격적인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안전재고 확보 차원에서 아마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가장 큰 변수는 램시마 S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런칭을 시작해서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64억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너무 작게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연내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에서 약가 등재를 위한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 임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2021년 호실적을 기대하는 특별한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램시마 SC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지금 이제 악성 재고로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잘 팔려서 이게 실질적인 주가의 드리블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가에 대한 충분한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램시마 SC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섹터 얘기를 했는데요. 12월 전략 좀 간략하게 마무리할까요? 네. 지난 코스피 3분기 실적은 뭐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 심리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던 3분기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약 8.9%였다면 코스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10%를 기록하면서 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최근 20년 동안에 최고치를 연속 경신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이 시장에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올해 대비 내년에 EPS가 35에서 40% 급증한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어닝 중심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시장이 결국은 지수단이 굉장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말 들어가면서 이제 계절성도 고려하고 내년 장세에 대한 성격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팩터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이익 모멘텀 팩트를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좀 혼합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성장주나 가치주가 그렇게 크게 이제 분류되지 않는 전체적인 혼재된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점에서 상당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싸면서 이익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추려본다면 LG전자라든지 그다음에 GS, 그다음에 LG U+, 유한양행, 영원무역 모시아이 등등으로 추려지는데 업종으로 본다면 여전히 뭐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통신, 화학, 자동차, 조선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12월 전략 중심으로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